불청객. 제가 20살 때 겪었던 실화입니다. 단 1%의 픽션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전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존재 여부를 놓고 친구와 열을 내며 말다툼하기가 부지기수였죠. 어릴 적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는가 하면 워낙 겁이 없어서 경기도 덕소에 위치한 허름한 폐가 앞을 새벽에 걸어갈 때도 거리낌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야,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이었네. 나는 졸도할 것 같은데. 2001년도 그 당시 아버지 사업이 흔들리면서 저희 집은 자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 가구 주택이었는데 위로는 자그마한 산이 있고 그 산의 입구로 사찰이 있는, 새벽에 오르면 살짝 음산한 기운이 감돌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은 고지대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제 방은 침대와 컴퓨터 책상이 니은자로 위치해 있었고 침대 옆으로는 옷장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4일째 되던 날 밤, 그 당시 한 게임 테트리스에 거의 중독이다시피 빠져있던 전, 문제의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가 되도록 음악을 들으며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테트리스, 야, 이런 단순한 게임들이 진짜 중독되기 쉬워요. 테트리스 하고 싶다. 2시가 좀 넘어서일까? 누군가 방문을 틱, 틱, 틱 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머니께서 게임 그만하고 자 라는 잔소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 왜? 라고 외쳤지만 밖에선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신경 끄고 다시 키보드를 두들기며 블럭 쌓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할 때쯤 다시 한번 방문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틱, 틱.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에 들으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볼펜 끝으로 살살 두들기는 소리 같다고나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 가족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살짝 머리칼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둬서 바깥 바람이 방문에 닿는 소리일 거라 확신하며 문을 벌컥 열어제꼈습니다. 역시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휑한 바람만 느껴졌습니다. 나온 김에 화장실이나 다녀올 생각으로 소변을 본 후 다시 제 방문을 열어제낀 그때, 전 아직도 그 섬뜩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침대 위로 뿌연 연기 같은 형상이 있었고 전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는 소리를 낼 엄두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왠지 소리를 지르면 저 형상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문턱에 선 채 기절한 게 맞다 싶을 정도로 약 1분간 그 연기 같은 형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형상은 점차 노파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머리칼이 서고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른다는 걸 느끼고 있던 찰나, 그 노파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거 해. 분명 내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텔레파시란 게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귀신들이 하는 말은 육성으로 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꽂힌대요. 그래서 외국 귀신을 봐도 뜻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텔레파시 같은 거를 보내니까. 노파의 명령에 마치 조종당하듯 전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땀줄기가 제 얼굴을 타고 내려와 턱으로 흐르기 시작했지만 닦아낼 겨를도 없이 말을 안 들으면 해코지할 것만 같아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키보드로 테트리스 블럭을 맞추기 시작했지만 제 몸의 모든 신경은 침대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1초가 1분같이 길게만 느껴지던 순간, 얼마나 지났을까?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으니 문득 귀신이란 존재에 호기심이 발동되면서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해오던 내가 실제로 귀신을 보자 쫄아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아무것도 없길 바라는 심정을 담아 침대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악몽 같은 장면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군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노파는 몸을 수그린 채 바로 옆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제 눈은 그 노파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쫙 끼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쇼크를 받은 채 의자와 함께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막혀있던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엄마! 라는 소리와 함께 눈을 감고 옷장을 발로 냅다 쳤습니다. 그렇게 발작과도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전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부모님께서 제 방에 와 있었고 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든 채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가위에 눌린 느낌이랄까? 방금 나 자신이 경험한 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헷갈릴 만한 몽환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한 몽롱한 느낌.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던 기억. 특히 그 노파의 생기 없는 핏빛 가득한 눈빛.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눈이 충혈돼 있었나 보다. 시계를 보니 4시 10분이었습니다. 벌써 2시간이나 흘렀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내가 꿈을 꾼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 경험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꿈이던 가위에 눌렸던 간에 그 후에 좀처럼 제 방에서 잘 엄두가 나질 않아 며칠을 혼자 사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져야만 했고 거의 3주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귀신의 존재를 부인해왔던 게 도움이 됐는지 제가 눈으로 보고 느꼈던 존재조차 꿈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신력이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텐데. 그 일이 있은 후 새벽 늦게까지 한 게임 테트리스를 하던 습관이 없어졌고 매일같이 밤 11시 전엔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4년을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전 군대도 다녀왔고 직장도 잡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현실 같은 악몽은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서운 이야기의 소재로 전락해버렸고 혹시나 잘 때마다 생각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진 않을까라는 염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특별히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그때의 악몽 같은 순간은 평생 수백 번 꿈을 꾼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꿈이었다 생각했습니다. 꿈이었다 생각했는데 저희 집이 이사하던 그날 제 방 문짝에 걸어두었던 노크 필수라는 팻말, 그 팻말을 띄는 순간 전 심장이 멎을 뻔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문짝에 선명히 찍혀있는 여러 개의 손톱 자국을 보고 말입니다. 헐, 그럼 진짜 손톱으로 노크를 하고 있었나 보다, 노파가. 여담이지만 이 문제를 놓고 친구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기억이 남네요. 원래 귀신은 조용한 음악을 좋아하고 귀 밝은 사람을 괴롭히는 습성이 있대. 분명 네가 틀어놓은 음악에 홀려서 네 방 주위를 어슬렁대다가 손톱으로 네 방문을 찍어 눌렀는데 네가 거기에 넘어가서 문을 열어주게 된 거고 그 틈에 네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귀신이 어째서 방문으로 출입이 가능한진 모르겠으나 노크필수라는 문구를 보고 노크를 해서 들어온 게 아닐까 라며 우스갯소리를 한 게 기억납니다. 결국 너 스스로 귀신을 끌어들인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들은 화려하고 시끄럽고 노래, 음악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특히 새벽 귀신들이 활동 많이 하는 시간에 테트리스를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테트리스만 한 게 아니라 음악도 틀어놓고 했다고 했어. 하필이면 거기 터도 안 좋았잖아요. 뒤에 산이 있는데 사찰도 있고 음산한 분위기에. 그래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정말 그 귀신이 음악 소리에 끌려서 들어온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음악가, 가수들이나 스튜디오 그리고 나이트클럽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꼬인다고 하던데 진짜입니다. 맞아요. 특히나 그런 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시끄러운 거 좋아하고 노래방도 전 무서워서 못 가요. 와, 근데 저도 보통 새벽 시간에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 귀신들이 1시에서 3시인가? 그때가 가장 활발하다고 알고 있는데 또 저는 계속 무서운 이야기 했던 거 편집하고 있으니까 계속 무서운 얘기가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가끔 섬찟할 때가 많아. 여러분도 늦은 시간에 컴퓨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강호님 잘 때 이불 끝까지 뒤집어 쓰지 말고 의자 빼고 주무지 마십시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불을 끝까지 왜 뒤집어 쓰고 자지 말라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저승사자들이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데려가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빼고 주무시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귀신들이 의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왜인지는 모르겠어. 의자를 되게 좋아해서 빈 의자에 그렇게 많이 앉아있대요. 특히나 잘 때 의자를 빼서 만약에 침대 쪽으로 의자가 보이게 돌려놓고 자잖아요? 그럼 거기 앉아서 쳐다보고 있대.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